자, 베레 아카데미 오늘 주제 특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두 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하라 그러면은 항상 비교에 있어서는 기준점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 제일 첫 번째 비교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있어서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사적 소유가 허용되어지고 사회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가 허용되어지지 않는 사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 노스코리아에 있는 우리 꼬마애들 우리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라. 자 그 꼬마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을 자랑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뭐라 그래? 그거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해. 자, 우리 그런 걸 보게 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사적 소유 자체를 전면적으로 불허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보여.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소유 형태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소유는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소유는 사실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여기에는 생산수단을 이야기하는가. 생산수단이 영어로 뭐니? means of production. 자, 칼 막스가 이야기하는 생산을 하기 위한 수단을 갖다 말하지.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수단에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자, 첫째, 땅에 써야 되겠네. 그 땅이 공장을 들여서거나 아니면 농장이 차지하거나 그래 공장이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럼 그 공장 안에 뭐가 또 들어와 있을까? 기계가 들어와 있겠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운영하려면 단기 운영 자금에서의 자본이 필요해 보이겠네.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생산을 하기 위한 수단이야.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자본과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구매해 와서 자, 이렇게 해서 프로덕션, 생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소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가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도 배타적인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는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 사회주의 사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사회는 그 소유 형태를 갖다가 사회적 소유 이렇게 구분을 하네요. 자, 그러면 사회적 소유에 있어서의 형태라 그럴까? 종류라 그럴까? 자, 그거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 볼게. 대한민국 공중파 텔레비가 KBS, MBC, SBS 이렇게 세 개가 있어. KBS는 우리 알아. 국영방송 이렇게 이야기해. KBS 사장 누가 임명하는지 사실 나도 잘 몰라.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의 밑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 어쨌든 KBS는 국영방송인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근데 MBC는 말이야. 이것도 국가가 소유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느낌이 좀 달라 보여. 우리 MBC는 말이야. 방송문화진흥재단이라고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송문화진흥재단이 MBC에서 주식 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즉 MBC의 사장은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이사장인 것이지. 그럼 방송문화진흥재단은 뭐요? 퍼블릭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할까? 공적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보네. 그래서 우리 MBC 끝날 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텔레비전 끝날 때. 공영방송 이렇게 이야기하지. 퍼블릭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소유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이처럼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갖다가 사회적 소유 그렇게 부르지. 우리 그 전에 언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다음 협동조합이 소유하다가 키부츠와 모샤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자, 어쨌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비교의 제일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사적 소유가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한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보이네.
그러면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타적 사적 소유에 대해서 누군가 정당화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정당화했을까? 우리 배타적 사적 소유는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하게 되었지. 누가? 존 로크라고 하는 아저씨가 통치론 5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유에 대해서 정당화를 갖다가 처음으로 시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의 두 번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지는가? 자, 그건 자원에 있어서 배분이랄까, 디스트리뷰션, 분배의 형태에 있어도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대? 시장경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지? 시장경제 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되어진다. 자, 어쨌든 자원에 있어서 배분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시장에서 이루어져. 자, 누군가 생각이 난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보이지 않는 손해에 있어서의 조절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중진해 온다. 자, 우리 책 읽어보지는 않지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지. 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원의 배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정당화한 사람. 누군지 알겠다. 아담 스미스네.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그 파운더라고 할까? 특히면서 자본주의를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체제라고 이야기해보자.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밑받침이랄까? 밑둥을 갖다가 놓는 사람이 누군지는 금방 알겠네. 존 로크가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고 그 소유의 기반 위에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 이 두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당, 그 자본주의가 종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니? 그 사당에 있어서의 모셔야 할 신이 되어지겠네. 자, 그럼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그것은 우리 국가에 있어서의 플래닝,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사회를 갖다 뭐라고 부르니? 계획경제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근데 이 계획을 누가 해? 국가가 계획해. 그래서 간혹 북한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북한에 있어서의 주석인가 수령인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북한 전역을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대. 만약에 함경북도 청진에 가게 되어지면 자 거기는 어항이니까 나가는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 이러지 않대. 또 항해북도의 가일군에 가게 되어지면 자 가일군이라는 것도 있더라 북한은. 자 거기에 가게 되지만 과일 농사 열심히 지라고 이런다며. 그러고 한 다음에 오늘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이대하신 수령님이 평양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2kg씩을 하사해서 주시는 거 이렇게 나오지 않지. 자 이처럼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의인화되어졌네. 이대하신 수령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비교해볼까?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어져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적 소유로 국가나 조합과 같은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자원에서의 배분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이루어져 시장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자, 사회주의 사회는 국가에서 계획에 의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 그러면 이 두 개의 사회 체제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근본적 가치는 어떠한 건가? 자, 어쨌든 근본적 가치에서도 차이가 틀려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예요.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을 통해서 자 이윤에 있어서의 추구를 갖다가 허용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다도 사회에서 공동이익을 우선한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평등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자,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에서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참 훌륭해 보이는 사회 체제이긴 한데, 자,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온몸으로 느껴. 바로 뭐니? 불평등이 너무 심하잖아. 불평등이. 자,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 사회는 자,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하지만 왜 이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 경쟁에서 왜 뒤처졌는지 우리 말 안 해도 알잖아. 바로 뭐니? 인센티브가 없어. 자, 인센티브 견해는 즉 쉽게 말해서 사회가 효율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체제 간의 경쟁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 패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대. 자, 여기까지 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두 개의 사회 체제를 갖다가 비교를 했어.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 감나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원에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까? 배분은,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야.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그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 내 이야기냐고? 아니, 칼 폴란이라고 하는 경제 인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칼 폴란이가 1944년에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에 있어서의 자원의 배분의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자원의 배분을 갖다가 이렇게 인류 역사라고 하는 아주 길다란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이런 건 인류학이라며. 근데 칼 폴라니에서 관심은 경제가 있잖아. 그래서 경제 인류학자 칼 폴라니 이렇게 이야기할까? 자, 칼 폴라니가 우리 인류 역사를 봤었을 때 자원의 배분은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니, 세 가지의 양태라 그럴까? 자, 첫 번째가 레시프로시티라고 하는 호혜성에 기반하여 있는 사회라고 그래. 우리 간혹 가다가 이거 뭐 또 선물 경제, 뭐 선물 사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 이런 것은 친족 공동체 간에 서로 주고받는 대칭적 교환. 뭔가 말이 더럽게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자, 호혜성에 기반한 배분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식 공동체. 아니, 원식 공동체는 아니었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존에 농촌 사회랄까 그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지금은 별로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 봐보자. 한국 사회에서 농촌의 풍경을 가게 되어지면 자, 아버지는 논에서 일해, 엄마는 밭에서 일해. 아버지가 논에서 쌀을 굽고 엄마가 밭에서 반찬거리를 들고 와. 또 한편으로 보자. 아버지는 어떻게 되어지니? 집에서 돼지하고 소도 키워. 그렇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옛날에는 아버지는 겨울철에는 신발도 만들었어. 엄마는 어떻게 되어지니? 길쌈이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옷도 만들었거든. 자, 우리 그런 사회는 일반적으로 자급자족의 사회네. 자급자족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것은 스스로 처리해.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니? 그래, 우리 집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쌀을 들고 밖에 나가. 또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니? 만약에 낫이라든지 이 같은 농기구를 만든다 그러자. 그 사람은 농기구를 만들었으면 농기구를 들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쌀과 농기구를 바꿔 먹겠지. 쉽게 말해서 자급자족에 기반한 물물 교환의 시대이고, 물물 교환이 조금 더 잘 되라고 화폐도 나왔다라 그래. 그렇지만 이 호혜성에 기반해 있는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자, 이건 나중에 이야기야.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품이 뭔지는 알지? 우리 상품은 크게 보면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것이 있대. 근데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보여. 사용 가치가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교환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 가치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예요. 근데 이런 사회가 무너져. 그렇지. 우리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 사회와 같은 느낌이 좀 들어 보여. 근데 이와 같은 부족들이 어떻게 되냐, 서로 간에 쌈박질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바로 무엇이 출현하냐? 국가가 출현해요. 그럼 이 국가는 어떻게 되어지니? 당연히 계급이 형성되어지게 되어지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되어지지 않대. 그 지배계급은 제일 위에 정점에 가봐. 어떻게 되냐? 국가 권력으로서의 누구? 왕이 있는 거 아니야? 국가 권력의 현신이라 그럴까?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에서 배부는 방식은 힘센 놈이 다 가져가. 그리고 이 힘센 놈이 어떻게 되어지니? 자, 전부 다 지가 도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 왕한테 어떻게 되니? 다 갖다 바쳐.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되니? 전복을 따면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성에서는 인삼이 많이 나니까 인삼을 갖다 바칠 테고, 또 어제는 무엇을? 진상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을테. 왕에게 진상을 하는 거라고. 자, 자, 그와 같이 다 갖다 바치시면 왕이 다 혼자 다 처먹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왕은 어떻게 되어지니? 자, 그것을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눠주지 않기. 자,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건데, 자, 중세라든지 조선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배분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지니? 국가가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이런 거 갖다가 재분배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급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극히 비효율적이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자원의 배분이 아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의 부를 중진을 가져온다고? 왜? 국가의 부를 중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이러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 배분, 즉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자, 폴란에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네. 누가? 아담 스미스가, 자, 그와 같은 것이 보장되어졌을 때만이 국가에 있어서의 부의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에 따라서 사회체제를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시장에서 교환은, 우리 앞에는 호혜성에 기반한 시장에서의 교환과 조금 틀려 보이겠지. 자,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부족한 것을 시장에서 교환하는 형태의 자원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품에서도 사용 가치가 주목되어져 있어.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니? 시장이 전면화되어졌다고 이야기할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자급자족이니? 아니,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해내게 되지 않대.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상품에서도 사용 가치보다 시장에서 이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 쉽게 말해서 교환 가치지. 시장에서 어떠한 비율로 교환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대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그래서 자원의 배분에서 세 가지 방식의 고해성과 재분배와 그 다음에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근데 사회주의 사회는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있어서의 국가 권력에 의한 재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사회는 별로 새로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과거에 있어서의 중앙에 본인이 있는 체제가 자원을 배분해내는 방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보이네, 보면은. 자, 여기까지해서 자본주의 사회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체제에 대한 비교를 끝낼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존 로크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가 어떻게 정당화되어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걸로 해볼게.